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이용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지금 미국의 뭐 국무부가 총출동을 해가 네. 한국에 연일 난립니다. 네, 네. 어제는 뭐 중국 편에 서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네. 있고. 근데 지금 문 정권이 들어서고 네. 한 2년 반 동안 네. 참 미국하고 안 맞으면서 참.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뺀질뺀질하게 네. 트럼프 노벨상이니 뭐 네. 트럼프란 사람이 칭찬이나 네. 또 뭐 욕심이 많은 걸 알면서 무기 사줄 듯이 네. 뭐 이러면서 화가 좀 나면 뭐 FTA 양보 네. 좀 하고 무기 사줄게 하고 뭐 또 트럼프 노벨상 받아야지 네. 뭐 하고 띄우는 척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빠져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한국도 내년 4월 선거가 있고 트럼프도 이제 내년 11월 달에 선거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쪼는 걸 보면 여태까지 뭐 미국이 뭐 트럼프가 네. 한국에 요구한 걸 한국이 요리조리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적당히. 네. 또 뭐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중재스러운 듯 했는데 네. 나중에는 미국이 좀 쏘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또 분노도 하고 막 이런데도 요리조리 빠져다녔어요. 네. 그리고 북한 가서 딴소리하고 미국 네. 가서 딴소리하고 네. 그 참 가만히 보면 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양쪽 진영에서 기생하면서 네. 살아남는 네. 그거 뭡니까? 황야의 무법자 영화가 보면 예? 그 시골 한 마을에 국경지대 네. 멕시코 국경지대 네. 마을에 네. 그 두 개의 팝을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좀 그 뜯어먹고 살라다가 막판에 이제 연락에 맞다가 복수하는 네. 영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예, 나오죠. 예. 예. 그런데 네. 지금 문의 보면 딱 그런 식으로 네. 미국하고 중국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네. 일본 네. 또 북중러 요 사이에 딱 그렇게 중간에 하고 해왔어요. 네. 그 이제는 이번에는 좀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국이 세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권 와서 2년 반 동안 진짜 악수만 계속 도왔잖아요. 예. 예, 미국 뭐 경제도 망쳤지만 안보에 관해서는 정말 악수만 계속 도왔는데 이제 2년 반 잘못한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라온 거죠. 예. 이 부부 관계로 말하면 한국과의 미국 관계는 저는 졸혼 상태라고 합니다. 졸혼. 호적은 유지하면서 따로 사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뭐 탤런트 백일섭 씨라든지 그런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녀 결혼식 할 때는 부부인 것처럼 나타나고 따로 마음이 완전히 떠난 졸혼 상태. 지금 우리 미국하고 트럼프랑 문재인은 거의 그 상태가 온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그 호적은 파지는 않았죠. 하지만은 이 호적이라도 유지하려면은 문재인 너 계산할 거는 해. 중간 청구서 온 거죠. 하나는 비용 부담 요구.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1조 했는데 이제 5조 8천억 내라는 거 아니에요? 5배, 6배 가까운 거죠. 세상에 물가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게 있습니까? 예? 5배 이 저금리 시대에 예. 그 담당하는 더하트라고 예. 그 SMA라 그러죠. 네. 한미 방위비 분담 네. 협정. 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느닷없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네. 지금 와가 3박 4일째 뭉개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안 가나 이래 네.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네. 니 언제 가노? 네. 빨리 안 가나?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매일 나한테 전화 걸어서 우째 대가노 네. 하고 좋아서 머리 아파 죽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부자 때 지주고 트럼프가 그 미국 관리는 저 마름이죠, 마름. 소장료 받으러 온 거에 꼴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분당 비용 부담을 진짜 거의 5조 8천억. 그러니까 전략 항반도 인근에 있는 전략 기지 비용까지 다 내라는 거. 그러니까 중간 청구서 한국이 싫으니까 너 문재인 너 싫으니까 돈이라도 내. 두 번째 요구가 지소미아 일본하고 군사정보 교류협정 그거 파기하면 알아서 해. 콩가 치는 거죠. 예. 한국 니네가 미국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경제를 이유로 해서 군사를 포기했으니
알아서 해. 세 번째는 인도 태평양 훈련. 훈련하고 방위하고 배 순찰하고 하는데 한국도 역할을 해. 돈도 내고 역할도 돈도 해라. 내고 역할도 해. 너희도 여태까지 무임승차 않았잖아. 돈내 도둑놈이 많으니 방범 순찰 돌 때 니네도 돌자. 도둑놈 내가 언제까지만 지켜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크라크 그 미 국무 경제 차관보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중국 편에 서지 마라. 예? 한국 재미없다. 자, 예. 그럼 중국 편에 서지 말하면 예. 중국 편에 안 선 사람을 보고 서로 다 알면서 중국 편에 서지 말아 하겠습니까? 예. 안 그러면 가운데 그냥 살짝 숨어 있는데 중국 예. 편에 서지 말아는 안 했을 거고. 그렇죠. 미국이 봤을 때는 예. 그간에 한국이 예. 말만 한미일 뭐 편에 있는 듯 했지만은 미국이 몇 번 물었지 않습니까? 예. 인도 태평양 전략에 예. 동참해라니까 예. 답을 안 했잖아요. 답을 안 했죠. 심지어 업무는 저 싱가포르 가서 지난번에 네. 2017년에 네. 11월 네. 12월 초인가요? 네. 거기서 뭐 인터뷰해서 네. 그걸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까지 해서 네, 인도 그렇죠. 태평양 그렇죠. 부분은 우리가 네. 안 하겠다. 네. 친중주의자니까요. 예,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 뭐 북한에 중국에다가 삼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삼불 네. 한미일 동맹 안 하겠다. 네. 그다음에 한미일 그렇죠. 미사일 방어 안 미사일 안 하겠다. 사드, 사드 추가 절대 배치 안 갖다 하겠다. 그렇게 네. 해서 그게 삼불 아닙니까? 정말 그건 전쟁에 지인 나라가 그거 항복하면서 주는 그렇죠. 사인 항공 수준 수준이에요. 군비 제한에 대한 예. 예. 동맹의 제한과 네. 군비 제한에 대한 네. 항복 문서를 냈다.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한국이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로만 미국 네. 보고 동맹이라고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참에 너 어느 쪽인지 명확히 하라는 네.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돈도 그 정도로 절대 못 올리진다. 국회 통과 안 된다고 네. 버티기고 그다음에 지소미아는 네. 한미일 뭐 티사라고 하는 네. 삼국 공동 협정을 하자 했는데 네. 그거는 정보 등급도 낮고 그렇죠. 또 그것이 실제로 네. 효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장난하냐 강제력도 이거죠. 없고 장난하냐고 네.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에 들어간다 말은 더더욱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미국 한 요구에 네. 들어줄 가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돈으로 막아라 이거죠. 돈과 몸으로 돈과 떼야라는데 몸으로 떼어라는 그 거죠. 돈도 안 되고 놈도 안 되고 우리 말도 안 들으면 네. 그때는 미국이 쓸 카드가 뭐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에다가 한미 동맹 끝나는 네, 거죠. 끝나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네.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을 언제 잡을 건데 트럼프가 한국을 세계에서 미국을 제일 많이 뜯어먹으면서 뒤로는 애먹이는 나라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다지 보고 있는 않습니까? 거죠. 예. 주한미군 나라도 지켜주는데 고마운 건 모르고 중국 쪽에 편들어 가지고 일본하고 군사 협력까지 깨는 나라다. 이렇게 되니까 요참 주한미군 철수해서 현해탄을 기준으로 해서 저 일본하고 태평양을 지키겠다 미국이. 네,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처럼 예, 배제되는 거죠. 중국을 겨냥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남한을까지 확보하지 말고 한 좀 수동적으로 해서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르겠다. 남한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럴 개연성도 상당히 있죠. 저 뭐 쿠르드족 저 10,000명이 미국으로 해서 죽었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철수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세계 전략 자체가 네. 트럼프가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이제 그럼요.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할 이유가 없고 그- 세일가스 오일이 전부 미국에서 나고 자체가 산유국이 되니까 예전에 네. 그 미국의 그 피터 자이안이라고 예, 그 대표적인 세일가스 세일 혁명과 그 새로운 시대 예. 미국 뭐 그 책에도 예. 지난주에 한국에 왔더라고요. 한국에 왔더라고요. 예, 그 사람 책 읽어봐도 과거에는 에너지 때문에 석유 때문에 미국이 중동도 지켜주고 했는데 이제 세일가스가 이게 혁명이니 미국이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하게 됐으니 중동도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고립주의로 미국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 얘기로는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그리고 돈 아무리 불러도 다 줘야 된다. 그렇게 철수를 얘기해요. 막으려면 그 방법밖에,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부르는 대로. 예, 그리고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한국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일본 없이 살 수 있다. 일본은 한국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예. 한국은 못 산다는 거죠. 예. 그 우리 죽창 들고 일어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미국이 대외 고립주의로 이제 회귀하고 예. 세계에서의 그 주도권을 네. 포기한다. 그러니까 네. 이 시리아에서 네.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그렇죠. 러시아 권력으로 넘겨줘 버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네. 터키의 역할을 그렇죠. 인정해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좀 심하게 어리없게 표현하기는 하지만은 점점 미국이 이럴 그렇게 것이다. 바뀌고 예, 있죠. 미국이 이제 네. 세계 경찰을 네. 돈 들이고 국민 희생하면서 할 생각이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럼 뭐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는 전 세계 네. 우리밖에 없다. 네. 네. 우리는 우리 조용히 살겠다. 네. 우리 건드리는 놈만 손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냉전 때 만들어진 미국의 가치 동맹이라는 게 지금 네. 불필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한국의 지금 문정권이나 정치인들만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저기 경제도 잘 하시니까 네. 여쭤보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네. 주한미군이 네. 전투 부대 상당수가 빠져버린다. 네. 내년 총선 전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네. 한국의 지금 경제나 부동산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주식이나. 상당히 저는 그 리스크가 커진다고 봐야죠. 그 대외 신인도 이런 면에서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안보 리스크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북한 핵이 있잖아요. 중국도 있잖아요. 러시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는 핵이 없고 안보가 취약해요. 근데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대로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잖아요. 한국에 수출도 하고 투자도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일종의 경제학적으로는 프리라이드죠. 그렇죠. 무임승차죠. 예, 지금 근데 지난 수십 년이요. 미군이 철수를 한다. 뭐 한꺼번에 다 안 하지. 단계적으로 철수는 하겠지만 단계 일부가 빠져도 굉장히 믿음에 손상이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리고 한국에 대한 예. 그 신인도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섰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 보증을 철회하는 거잖아요. 보증을 그러니까 철회하면 비용이 굉장히 들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국 투자가들이 볼 때는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자유시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으로 볼까요? 아니면 내일에도 사회주의 쪽으로 돌아가는 지도자로 볼까요? 사회주의적 속성이 분명히 있다고 지정하겠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동안 사회주의 쪽으로 달려갔잖아요. 예. 그걸 안 갔다만. 그 과도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이루어진 성과를 모두 없애버리고 시장 자유를 반대쪽으로 갔어요.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로.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망설이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문제도 네. 있을 수 있을 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금융시장, 네. 주식이나 뭐 그렇죠. 펀드,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네. 그 대부분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게 요동을 치는 거죠. 예, 그게 만약에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그야말로 이 한계에 몰려서 네. 뭐 그냥 둬도 내년쯤에 위기가 경제 위기가 네. 터지지 않겠느냐는 네.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안 되겠습니까?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많죠. 이게 외국에서는 우리가 외환위기에 취약한 게요. 뭐 여러 가지 뭐 달러가 부족하고 우리가 뭐 주축 통화국이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볼 때는 한국의 한 블루칩 대형 우량주 회사들은 ATM기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예. 삼성전자, 현대차, 뭐 SK, 뭐 하이닉스 이런 거는 언제든지 주식 팔 수 있는 유동성이 좋은 현금 출납 ATM기로 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빼서 가는 거죠. 그리고 채권도 팔고 하면은 우르르 그냥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불길하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지도자들은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가하고 플랜 B를 갖고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그걸 네.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지금 미국이 이야기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네. 지금 지소미아 파기 부분은 네. 일본이 안 해주면 네. 그냥 한국은 지소미아는 종료해버리겠다. 그렇죠. 지금 오늘까지도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정권은 자기 색깔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커요. 국익이 최우선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지소미아는 아니죠. 유지해야죠.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야 그냥 하자. 예. 그리고 수출 규제 그건 상의하자. 예, 일본하고 징용 문제 또 상의하자 하면 될 텐데 지금 이 우리 위정자들은 국익보다는 자존심이 더 앞서거든요. 자꾸 지소미아를 핑계 대면서 일본하고 딜 칠래 하는 식으로 네. 하고 미국 보고 네.
중간에 중재해와 이러니까 네. 지금 미국도 일본도 기분이 나빠졌어. 그렇죠. 그거는 너네 문제다. 할라면 해버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기분 나빴죠. 예, 네.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 지소미아도 협상 가들어가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조 무슨 뭐 몇백억 338억인가 뭐 그랬는데 저게 무슨 뭐 거의 5조 5천억에서 5조 8천억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6조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저거를 못 맞죠? 안 맞죠? 네. 저것도 안 돼. 두 번에 돈도 안 맞아. 네. 요거는 한 2월 달까지 끌고 갈 거예요 아마. 총선 이후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국이 이야기하는 뭐 인도 태평양 라인에 들어가고 뭐 남중국해에 배를 파견하거나 호르무즈에 가거나 이것도 또 안 하려 그럴 거예요. 그 시진핑 눈치 봐서 하겠습니까? 안 하고 지금 어쩔 사드 수 없죠. 배치도 아직 안 됐잖아요. 예. 정식 배치도 안 됐죠. 성주에 사드 배치도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예. 정식으로 임시 배치죠. 예,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는데 인도 태평양을 공동 순찰 돌고 그걸 하겠습니까? 자, 그럼 그것도 네. 안 돼. 그럼 세 가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세 가지 다 안 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럼프가 한국을 엿을 미겨서 이제 내가 몇 가지를 가지고 특사를 보냈어. 이번에 온 세 명이 네. 각기 한 가지씩 목적을 가지고 온 특사예요. 왔죠. 그 저기 더하트는 돈, 네. 크라크는 인도 태평양, 네. 그다음에 스틸웰은 네. 그 이제 거기 뭡니까 지소미아. 네. 각기 그 한 개씩을 들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세 개를 다 뭉개버리면 트럼프가 매일 전화해서 확인한다잖아요. 될 거가 안 된다면 트럼프는 지금 미국 일본하고 서독하고의 또 협상도 있어요. 그렇죠. 돈 문제.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본때를 보여야 된다라고 한국에 먼저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시간을 끌면 자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나중에 이게 북한도 또 애를 먹이기 시작할 거고 지금 11월부터 내년 4월 사이에 예. 카드를 써야 그렇죠. 한국이 다급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선도 다급하고 다급하고요. 예. 또 트럼프 선거도 있고. 트럼프 선거도.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최상의 타이밍이 언제냐면 내년 4월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주한미군 지금 그렇겠죠. 철수나 네. 안 그러면 열이 받아서 사실 미국에서는 전부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전작권 갖고 가버리라. 네. 그리고 전작권 갖고 가고 네. 전시작전권 사령부도 너가 하고 다. 우리는 그냥 네. 미군은 여기에 참모 기능만 빼고 네. 전투 부대나 전투 공군 부대는 다 빼겠다. 네. 이렇게 해서 단계별 철수 계획을 발표한 채 1차로 싹 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주식 시장이나 지금 한국의 펀드나 채권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면 강남의 집값이 유지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보따리 싸대고 부동산 평당 1억을 할 게 아니라 미군이 빠진 상태에서 강남의 집값이라는 게 북한의 머리 위로 방사포가 날아다니는데 그 강남 집값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가 올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 사고 치지요. 뭐 사고 친다고 봐야 100% 돼요. 친다고 봐야 저기는 자기 말이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 다음 단계는 생각 안 하고 일단 사고부터 칩니다. 근데 사고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방사포를 뭐 서해 쪽으로 쏠 거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고 칠까요? 아,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저 사람은 단계적으로 공포를 네. 높여가잖아요. 네. 처음에 한 발은 네. 이제 서해 무인도에다가 네. 한번 때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하나, 미국이 어떻게 하나 보는데 미국이 안 끼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더 쏴요. 그래도 한국군이 대응을 못하는 모습을 노출시키겠죠.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육지로 쏘겠죠. 저는 그렇게 할 거라 봅니다. 그 가능성이 자, 자존심을 완전히 밟으면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 없는 참 전략 자산도 없고 핵 없는 나라의 그 비애 이거를 좀 빨리 깨닫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한미 동맹 빨리 강화하고 여러 가지 나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 사고 친 게 다 청구서가 돼서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예, 강국에 놀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면산, 예? 우면산에, 예. 아이고, 그 선생님 집이 우면산 쪽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관악산 그러면 괜찮죠. 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예. 난 모르겠고, 그 우면산에 네. 북한의 방사포가 예. 한 발 떨어졌다 칩시다. 예. 사람이 없는 예. 산에. 예. 자, 그때 이후에 한국 정부가 그러면 북한의 발사 원점을 향해서 F-16, F-15부터 미사일을 동원해서 쏴서
북한의 발사 원점을 초토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등장할 거예요. 회의만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손 틀고 그럼 뭐 양쪽이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네. 말만 하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철수 중이다라고 했을 때 자, 북한이 지금 한국과 미군이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협상이 네. 깨지기를 바라고 실제 그런 게 북한의 의도가 지금 굉장히 문 정권을 통해서 관철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문이 지소미아를 저렇게까지 깨려고 하는 데는 좀 그 의도가 관철돼 있다고 봅니다. 지소미아 깨지는 걸 좋아하는 나라가 세 개가 있잖아요. 예. 북중로. 북한, 중국, 러시아. 예, 그렇죠. 예. 그쪽 좋아하는 대로 자꾸 하는 예, 거예요. 자꾸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연말까지 가서 한미 관계가 깨지고 미군 철수가 운운되고 트럼프가 한국에 공갈을 칠 때 이제 북한이 테스트하겠죠. 예. 자, 지금 내가 사고를 한국을 향해서 치면 트럼프는 저 일정하게 방치를 할 거다. 예. 왜? 한국하고 미국하고 헤어지는 중인데 네. 아니 뭐 헤어진 마누라 집에 강도가 들어온다고 내가 가가지고 지킬 필요 없지 않냐?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청와대가 얼마나 인식이 아니한지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북미사일 방사포 한국 안전에 전혀 위협 아니다. 이동식 지지대에서 ICF 못 쏜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기지 말라고 그랬다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우기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고 뒤에서 삿대질하고 소리질러 그랬어요. 그게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혹시 북한에서 쏜다면요, 내가 부탁을 하나 좀 할게요. 정의용이 그 저기 저 집 네. 옆에다가 하나 좀 쏘기 바랍니다. 그거 안 쏜다고 하니까 네. 본인이. 네. 그렇게 뭐든지 리더는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준비합니다. 예. 삼성그룹하고 다른 그룹하고 옛날에 성장할 때 다른 네. 점이요. 저 출입할 때 보면 삼성그룹은 지나칠 정도로 엄살을 많이 부렸습니다. 매일 위기라고 그랬어요. 매일. 그렇죠, 뭐. 매일 비상경영이고 비상계획이고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황하고 그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도 안 했지만 다른 그룹하고 그게 차이가 있어요. 또 망하는 회사의 공통점, 감옥 가는 회장 감옥 갈 때의 공통점, 다들 안심합니다. 네. 잘 된다고 안심하고 좋은 시나리오만 갖고 맨날 좋아서 깔깔거리고 양이 다돼 있으니까. 회식하고 그렇죠. 감옥 갈 때도 아무도 얘기 안 해서 회장만 모르고 있다 감옥 가요. 예. 그래서 감옥 갔다가 나오자마자 나 감옥 안 간다고 한 놈이 어떤 놈이냐고 그 사람부터 자르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나라 기업의 생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이런 사람들의 참 안이한 인식, 우리 안보에 대한 안이한 태세, 정말 참 이게 인류 역사상 참 기록이 좀 안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나쁜 시기와 가장 나쁜 그 한마디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네, 한국을 압박하고 그렇죠. 이 답변 여하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지금 도래할 수 있다. 내년 봄에. 자, 여러분 저기 지금 부동산 사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럼요. 예? 부동산 샀다가 나중에 그거 다 휴지 조각 될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저는 투자 대상 뭐 경제 기자 36년 했지만 지금 제일 좋은 거 뭐가 있냐고 딱 물어보면 네. 전 달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달러, 뭐 금이나 뭐 이런 거죠. 네. 미국 경제처럼 지금 잘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네. 우리 안보가 위험해서 달러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 트럼프가 그렇게 욕은 많이 넣어먹고 해도 경제는 잘 끌어간다 이거죠. 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